토트넘의 내한 경기 티켓팅이 시작되자마자 단 4분도 안 되는 시간에 전석이 매진되었습니다. 여러 매체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스포츠클럽 내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놀라움을 표했는데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리는 쿠팡 플레이 시리즈는 토트넘뿐만 아니라 바이엘 뮌헨까지 초청하여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미 쿠팡 플레이는 지난 3월 MLB 개막전 서울 시리즈를 주최하며 오타니를 한국으로 불러오기도 했었고, 바로 작년에는 트래블을 이룬 맨시티를 한국의 첫 방문객으로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쿠팡 플레이 시리즈는 스포츠 구단들을 초청할 때마다 매번 홈런을 때려내고 있으며, 이를 보고 국내 팬들은 역시 될 놈은 뭘 해도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다음 여름 한국 방문이 확정된 바로 그해 트래블이 전무후무한 기록을 작성했으며, MLB 서울 시리즈는 내한 직전 오타니가 LA 다저스로 입성하게 되면서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오타니의 데뷔전을 지켜보기 위해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번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쿠팡 플레이가 이번 여름 야심차게 준비한 것이 바로 뮌헨과 토트넘의 내한 인터뷰입니다. 김민재와 같이 적극적인 경합을 시도하는 타입의 수비수와는 상극이었고, 전체적인 스쿼드 퀄리티 부족이 경기력 부진과 성적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물론이고 뮌헨조차 단 한 개의 트로피도 들지 못한 최악의 시즌을 보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뮌헨 주전 멤버들 중에서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 김민재 하나뿐만이 아니었는데, 독일의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자국 선수와 유럽 선수들을 감싸고 돌며 매 경기 김민재를 희생양으로 삼기에 바빴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독일에서 경험한 인종차별에 대해 진저리를 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곤 했는데, 딱 그 말대로 음험하고 야비한 수법으로 시즌 내내 김민재 선수를 들들 볶았던 것입니다. 후반기 퍼포먼스도 저조했고, 독일 언론들은 김민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시즌이 종료되자 유럽 언론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이적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연결되기도 했고, 나폴리로의 리턴 이야기도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투엘이 경질되고 그 자리에 빈센트 콤파니가 새로 부임하자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콤파니는 라인을 굉장히 높게 끌어올리는 공격적인 전술을 추구하는 감독으로 넓은 뒷공간을 커버하기 위해 김민재 같은 괴물 같은 신체 능력을 지닌 수비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결국 김민재 선수의 팀 내 입지는 한 달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었고, 이제 콤파니의 뮌헨은 김민재를 중심으로 수비 라인을 새로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다이어같이 느리고 둔하며 소극적인 수비를 펼치는 유형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었고, 투엘 체제에서 운 좋게 주전 자리를 꿰찼던 다이어는 반 시즌 만에 팀에서 방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뮌헨에서 중요한 위치로 올라선 김민재 선수의 방문은 국내 팬들에게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내한 경기의 흥행을 결정지은 것은 바로 손흥민 선수의 존재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쿠팡 시리즈의 티켓 예매는 역대 그 어떤 경기보다 가장 빠르게 전좌석이 매진되었습니다. 과거 맨시티 내한 당시에도 순식간에 모든 티켓이 동나긴 했으나, 이번에는 예매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예매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맨시티 경기 티켓팅 당시 예매 대기열이 2만 명 근처였던 것에 비해 이번 토트넘과 뮌헨 경기의 티켓팅 대기열은 무려 10만 명 근처였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단순히 토트넘과 뮌헨이라는 클럽의 이름값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의 빅6 클럽 중 인지도와 해외 팬층이 가장 부족한 클럽이고, 바이엘 뮌헨은 토트넘보다 훨씬 명문 클럽이지만 분데스리가 팀이 프리미어리그에 비해 인기가 현저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작년 미헨이 맨시티와 함께 일본에서 프리시즌을 진행했을 때 관중석의 대부분이 맨시티 유니폼이었고 현지 일본 팬들의 숫자는 확연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가 맨시티 내한 경기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손흥민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한국에서 열리는 경기에 한국 선수가 찾아오는데 경기가 잘 팔릴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효과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검증된 바 있습니다. 대략 한 달 전 호주에서 열린 토트넘의 친선전에서도 손흥민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호주에서 축구는 크리켓과 럭비에 밀리는 2등 스포츠 취급을 받고 있었지만 이날 대략 6만 명을 넘게 수용할 수 있는 스타디움이 전부 매진되었고 이는 호주 스포츠 역사상 가장 많은 관중을 동원한 경기로 기록되었습니다. 월드컵 경기도 아닌 고작 친선전에서 이 정도 규모의 관중을 끌어모았다는 것은 호주 축구가 그동안 럭비에 밀려왔던 서름을 벗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호주 주최 측이 내년에도 또다시 토트넘의 호주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월드컵 예선전에서 한국이 싱가포르를 상대로 무려 7골을 넣었음에도 싱가포르 관중들은 끝까지 경기장에 남아 손흥민 선수의 팬서비스를 기다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 태국과의 경기에서 태국의 축구협회장은 손흥민 효과로 2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한국 방문 직전 일본에 들러 친선전을 치르고 오는데 이미 이 경기도 현지 일본 팬들의 엄청난 성원 속에 순식간에 모든 티켓이 매진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이 여러모로 외국 클럽 초청에 힘쓰며 성공적인 흥행을 이끌어내고 있지만 사실 일본은 이미 예전부터 이런 이벤트 경기를 매년 주최하며 해외 스포츠 클럽들이 매년 여름 꼭 한 번씩 방문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엄청난 돈을 들여 해외 빅클럽들을 데려오고 유명 선수단을 초청한 만큼 입장료, 굿즈 판매, 광고와 홍보 효과도 톡톡이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외 클럽 초청에 드는 돈보다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는데요. 지난 몇 년간 일본을 방문한 클럽만 해도 맨시티, 파리 생제르맹, 바르셀로나, 바이엘 미헨과 같은 세계적인 빅 클럽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비하면 토트넘은 클럽의 이름이 약간 처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벤트 경기를 주최하는 일본 측에서도 단순히 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상업 효과로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이 목적일 텐데 왜 그들이 다른 빅클럽들을 포기하면서까지 토트넘을 이번 여름에 초청하려 한 것일까요? 결국 그것은 토트넘이란 클럽에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가치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해리케인도 떠난 마당에 현재 토트넘에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선수는 별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메디슨, 반 더펜, 로메로는 영국 현지에서는 좀 유명할 수 있겠지만 아시아 팬들 입장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이라는 이름 석자만큼은 세계 어디서든 통합니다. 결국 일본 주최 측은 아시아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자랑하는 손흥민 효과를 기대하고 이번 이벤트 경기를 기획한 것입니다. 토트넘 전담 기자에 따르면 토트넘은 이번 일본 방문으로만 약 1천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170억 원이 넘는 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일본 입장에서도 상당한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출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최근 토트넘이 프리시즌 투어를 다니면서 상당히 큰 이익을 올리고 있는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해외 초청 한 번 받지 못하고 국내 하부리그 팀들과 친선전을 가지던 팀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지난 몇 년간 토트넘이 브랜드 가치에 있어 꽤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토트넘이 세계적인 클럽으로 자리 잡는 데는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결국 토트넘은 성적은 물론이고 상업적 이익까지
전부 손흥민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리시즌은 손흥민이 가지는 세계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보며 한편으로는 여전히 손흥민 같은 선수가 토트넘이라는 클럽에서 받는 것도 없이 쥐어짜이고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아직도 토트넘에서 고작 19만 파운드의 주급만 수령하고 있고, 다른 클럽의 주전 선수들이 최소 25만에서 30만 파운드 이상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는 엄청난 박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토트넘은 손흥민의 계약 연장 옵션을 검토하며 재계약 없이 마지막까지 노예처럼 부리려 하고 있습니다. 현지 토트넘 팬들이 구단의 태도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토트넘과 손흥민, 그리고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흥미로운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